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SF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영화 대홍수가 공개 직후 차트 정상에 올랐다는 미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홍수는 넷플릭스에 등장하자마자 악플러들에 의해서 망작이다, 폭망이다라는 무차별 공격을 받으며 순위가 나오기도 전에 이 영화는 쓰레기 영화로 이미 전락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재난 영화도 SF 영화도 타임슬립 영화도 아닌 휴먼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를 다른 장르로 기대하고 봤다면 바로 실망했겠지만 이 영화 초반을 인내심을 가지고 넘겼다면 뒤에 놀라운 반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등장하자마자 첫날 미국, 영국, 일본, 대만,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71개국 1위에 올랐고 트롤트와 기묘한 이야기 시즌5도 하지 못한 93개국 탑10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악플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날은 호기심으로 1위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첫날이라도 전세계 1위를 하는 망작이 있냐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함부로 우리나라 작품에 폭망, 망작이란 수식어를 써가면서 폄하하는 질 낮은 악플보다는 이 영화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비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평가하는 미국 영화 리뷰 매체 탐스 가이드에 실린 리뷰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넷플릭스 영화 부문 탑10에서 1위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출발한 대홍수는 지구의 마지막 날 대홍수가 덮친 아파트 안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SF와 재난물의 결합으로 일찍이 화제를 모았던 이 작품은 지난 9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스페셜 프리미어 섹션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꾸준히 기대를 모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고립된 아파트는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장치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밀폐된 공간에서 인물들이 느끼는 압박감과 심리적 변화를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김병호 감독은 전작 더 테러 라이브와 PMC 더 벙커를 통해 한정된 공간에서의 심리 묘사에 탁월한 역량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배경을 넘어 거주자의 개성이 반영된 소우주의자,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서사의 중심축으로 기능합니다. 김 감독은 장르적 재미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김다미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녀를 통해 강렬하게 데뷔한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사랑받아온 그는 이번 영화에서 6살 아들을 둔 엄마 안나 역을 맡았습니다. 김다미는 제작 보고에서 모성이를 연기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으나 재난 상황 속에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무거운 진실을 마주한 인물의 복잡한 심경을 안정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김 감독은 김다미가 극중 안나 그 자체였으며 막대한 정보량과 심리적 부담을 훌륭히 소화해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축은 배우 박혜수의 밀도 높은 연기력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수리남 등 굵직한 히트작을 통해 넷플릭스의 공무원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박혜수는 이번 영화에서 인력 보안팀 소속 희조 역을 맡아 극의 중심을 잡습니다. 희조는 대홍수라는 불가항력적인 재난 속에서 안나를 구조하기 위해 끝까지 사투를 벌이는 인물입니다. 박혜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시에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을 눈빛과 거친 호흡으로 완벽히 표현해냈습니다. 현실감 넘치는 시각효과, 제작진의 기술력도 돋보입니다. VFX 작업 중 난도가 가장 높기로 유명한 물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제작진은 촬영 전 모든 장면을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배우들 또한 수영, 스쿠버 다이빙, 프리다이빙 등을 익히며 수중 촬영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물속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연기로 가득 찬 스튜디오에서 수중인 것처럼 연기하는 드라이 포맷 기법을 도입했는데 이는 배우와 와이어, 카메라 무빙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었습니다. 한국 SF 장르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대홍수는 현재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청자는 아파트라는 일상적인 공간이 거대한 수도관처럼 변해가는 과정이 주는 압도적인 몰입감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수중 촬영의 퀄리티와 물의 질감이 이질감 없이 구현된 점에 대해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느냐는 감탄 섞인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시청자는 단순한 재난영화인 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장르가 확장되는 전개가 흥미롭다며 김정호 감독 특유의 밀폐공간 연출력을 지켜 세웠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독특한 서사 구조와 결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작품을 향한 다각도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용수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좋은 영화였어요. 저는 영화 후반부가 반전을 깨닫고 나서 훨씬 더 흥미진진해졌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저도 울었어요. 흥미로운 줄거리가 저를 집중하게 만들고 훌륭한 CGI와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가 돋보인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후반부는 이해하고 나면 정말 훌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SF 영화를 싫어하는 걸 이해하지만 이 영화는 전형적인 재난 영화에 정말 창의적이고 신선한 해석이었어요. 하룻밤 시청치고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연기도 훌륭했고 장면들도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스토리였어요.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지만 점점 명확하게 설명해줬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요. 그녀의 티셔츠에 적힌 숫자는 그녀가 몇 번 죽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꽤 괜찮았어요. 몇몇 평점은 이해가 안 돼요. 영화와 반전 같은 게 이해하기 쉬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화의 콘셉트는 나쁘지 않았다. 촬영 기법, 특히 특수 효과는 일반적인 한국 SF보다 훨씬 뛰어났다. 연기는 좋았고 특히 주인공이 마음에 들었어요. 잠깐만, 이건 영화였다. 3G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너무 좋고 솔직히 무서워요. 저도 홍수 종말을 보러 왔는데 알고 보니 SF였어요. 저는 AI를 배우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라서 이 점이 꽤 마음에 듭니다. 저에게는 8점 만점에 8점입니다. 다미가 또 한 번 완벽히 해냈어요. 엄마로서 저는 영화 내내 정말 울었어요. 너무 감상적이 되었거든요. 한 번만 봐도 정말 좋았고 영상 효과도 좋았고 줄거리는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연기는 정말 훌륭했어요. 한국 작품들은 SF와 종말 이야기에 있어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 이 장르의 많은 영화들이 규모, 파괴, 기술적 사실성에 묻히는 반면 한국 영화는 인간적인 요소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보장합니다. 종말은 단순히 도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너지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 무게를 지닌 것은 인류입니다. 이 영화가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 이야기에서 지구의 생명이 방주에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있죠. 하느님은 다시는 대홍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아도 방주도 동물도 신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어깨에 달려있다. 가장 문자 그대로 표현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라는 표현만으로는 인류의 정점에 몰려드는 거의 30중 높이의 감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영화의 규모는 영화적으로는 지구를 뒤흔드는 것 같다. 비주얼은 매우 현실적이며 전반부는 종말, 후반부는 결의를 진짜로 느낄 수 있었다. 적어도 결말은 그만큼 보상받았다. 전체 전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매우 야심찬 행위로 전례 없는 SF 재난 장르를 재정의합니다. 저는 대홍수를 매우 즐겼습니다. 이 컨셉트는 매우 대담한 아이디어이며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연상시키면서도 자신만의 해석을 잘 담아 장르를 발전시켰습니다. 즉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려면 직접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연기도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의 슈퍼엄마는 매우 인간적이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녀의 상대는 처음에는 냉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전개되면서 그는 슈퍼맘이 더 강인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영화는 모든 것이 겉보기와 다르다는 점에서 머리를 뒤흔든다. 대웅수는 SF 장르에 잘 자리 잡으며 한국인들이 SF를 좋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SF 드라마를 한층 더 살린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반복적인 부분을 싫어한다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캐릭터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플롯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원더랜드를 좋아했다면 대용수도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원더랜드보다도 더 좋았는데 김다미가 영화의 감정적인 부분을 혼자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김다미 SF 가족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제 생각에 대용수는 단순히 밀려오는 조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물은 광대한 기억과 감정의 바다를 은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빠져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익스하는 것입니다. 김다미는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소화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나는 그녀를 도와준 남자가 미래에서 자란 그녀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님은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지적인지 못 본 사람들이 안타깝다. 저도 10분 전에 막 끝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영화예요.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보안 담당자가 강조한 주제였습니다. 그의 주요 스토리라인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것이고 저것이 아니다 같은 라임말을 하는 것이었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수를 견뎌내는 종말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 너무 놀라웠고 혼란스러웠어요. 저도요, 좋은 컨셉트였는데 뭔가 놓친 것 같아요. 그들이 뭘 하려는지 대충 이해는 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생존 영화를 보러 왔어요. 대신 저는 줄거리와 반전 그리고 제 목적의식을 찾으려 애쓰면서 영화를 견뎌냈습니다. 저는 보통 영화 스포일러를 피하려고 예고편 같은 걸 봐요. 줄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다미가 나오는 생존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잘 표현했어요. 주요 교훈은 수영 수업에 등록하고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처럼 숨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그들의 주된 목표는 인류를 구하는 것이었지만 합성인간 몸과 AI 감정,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인간처럼 느끼고 돌볼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인류를 구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합성이고 감정은 여전히 AI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일한 복제본을 만들었을 뿐이며 앞으로도 다시 합성인간과 AI 감정으로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셈입니다. 동의의 엄청난 양의 모자 AI 합성체로 인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어요. 인간이 없는 레이지드 바이 울브스와 같아요. 이는 어머니가 새 아이를 낳고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합성인간들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저도 방금 다 봤어요. 반전이 정말 놀라웠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약간 모멘텀이 떨어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지만 좀 더 명확하게 다뤄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전반부는 그냥 평범한 재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으로 복잡하며 혼란스러워졌지만 정말 좋았어요. 여기서 저만 이 영화에 전혀 감명받지 못하는 걸까요? 시각적으로도 분명히 재밌었지만 스토리라인은 매우 형편없이 쓰여졌어요. 명확한 방향성이 없어서 마치 챗 GPT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영화 전반부는 즐겼지만 AI 관련 내용이 시작되면서 점점 망가졌어요. 훌륭한 출연진과 연기는 좋지만 제 생각에는 플롯이 별로예요. 영화 내내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 아이가 정말 짜증났고 그들 사이에 극적인 스토리라인은 없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영화 후반부에 설명이 나왔지만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진짜 아이가 차에서 죽은 후에 만들어진 인공지능 인간이었고 그 아이는 인간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재난 영화가 아니라 SF 영화야. 이 영화는 잘 쓰여졌다고 생각해요. 영화의 전반부는 현실이었고 후반부는 자극이었으며 감정 프로젝트 실험 과제를 마칠 때까지 인간 최악의 날을 재현했습니다. 그 아이는 일부러 짜증나게 만들었다.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지키기 위해 훈련 중이었고 그걸 배워야 했어. 그녀는 아이에게 인내심이나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 나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관심뿐이었어요. 그 아이는 매우 성가셨고 제 아들을 닮았어요. 그들은 정말 짜증날 수 있어요. 마치 제 팬픽 중 하나를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놀라운 반전들이지만 정말 미친 것들이에요. 종말에서 SF로 바뀌는 게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내내 게임으로 상상하게 됐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왠지 한국의 출산율 위기와 매우 공감이 갔어요. 영화의 특수효과와 제작 과정은 꽤 훌륭했지만 마치 열병에 걸린 꾼 같았어요. AI에서 인간의 감정을 재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확실히 엄청난 반전이에요. 좋은 영화야. 제 감정도 조작당했어요. 어머니와 아이, 한숨. 저도 동의해요. 꽤 괜찮은 영화였고 영상미도 훌륭했어요. 그리고 정말 집중해야 했어요. 전반부는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그 여성이 또 다른 아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암시가 있었을 때 실험실 공개 같은 걸 예상했는데 대신 같은 방에서 깨어나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후반부는 삶 그 너머에 지속되는 감정에 관한 진정으로 강렬한 철학적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나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제 생각에는 이 영화의 요점은 세계가 끝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명을 계속할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다 봤어요. 1분 전쯤. 단연코 수년 만에 본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과장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순간에 잠시 멈춰야 했어요. 메시지가 제가 겪는 문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 영화의 예술성은 제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하게 꾸며진 게 아니라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같아요. 많은 부분이 악몽 같았고 특히 후반부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매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싫었어요. 미안해요. 즐겨주신 분들께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엉망이었고 2시간을 돌려받고 싶어요. 진짜 화났어요. 2번 봤어요. 반전들이 정말 미친듯이 전개됩니다. 네, 영화에 대한 설명이 정말 좋았어요. 원래 인류는 사라졌고 인류 2.0이 지구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이었기에 씁쓸했습니다. 원래 인간성을 인간으로 만든 지식, 형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좋은 부분들을 갖추는 것. 사실 정말 좋았어요. 영화 중반부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캐릭터가 다른 선택을 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캐릭터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결말은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초반은 임팩트가 있었지만 AI가 인간의 감정을 느끼려는 여러 시나리오를 겪으며 좋은 엄마가 되려 한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잃었어요. AI가 인간만큼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공감하게 만들려는 시도 같았어요. 생존 영화인 줄 알았는데 줄거리가 정말 미쳤어요. 그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그들은 그녀의 티셔츠 번호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고 그때 영화 초반에 그들이 말하던 감정적인 부분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영화는 정말 미쳤고 내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사실 이 영화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재난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박혜수 때문에 시작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확실히 탄탄한 영화예요. 처음엔 헷갈려서 두 번째로 다시 봐야 했어요. 하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대용수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가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반전이었다. 나는 SF보다는 자연재해를 은근히 더 좋아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끝까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영화가 이게 완전 재난 영화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건 제작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결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홍수가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아무도 자인이 사실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는 인공지능이지 안나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그의 존재가 의심받았던 겁니다. 지구에 인공지능을 남겨둘지 아니면 다시 데려갈지 논쟁 중이었으니까요. 그녀를 돕던 남자는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는 6살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에 지쳐 자신을 기다리라고만 하고 떠난 엄마를 찾기 위해 어른이 된 모습으로 환생했다. 엄마 AI가 되기 위해 최소 3가지 영웅적인 과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실제 엄마가 되기 위한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최선으로 생각하기, 엘리베이터에 갇힌 소녀를 구합니다. 후반부 내내 출산을 경험하며 다른 여성의 아기를 낳는 것을 돕습니다. 아이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기. 이 영화는 스토리와 연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번 봐야 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아직 2번 보지 않으셨다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평가해 보세요. 이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재밌었는데. 꽤 괜찮은 영화예요. 감동적이고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AI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재미없다고 할 것 같네요.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녀가 아들을 찾는 장면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의 시계 소리일까요? 그런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눈치채셨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녀의 남자친구 혹은 남편은 인공지능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녀는 지구에 남겨진 채 인류보다 기계나 시스템에 더 많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녀 역시 이러한 선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집중하게 만들어주네요. 꽤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를 보니 서바이벌 호러 게임 소마가 생각났어요. 방금 여동생이랑 이 영화를 봤는데 여동생은 분위기 망쳤다면서 전혀 안 좋아했다고 바보 같고 지루하고 헷갈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난 진짜 너무 좋았어. 저는 영화 대용수를 재밌게 봤습니다. 결말을 봐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다시 볼지는 모르겠네요. 방금 다 봤는데 2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물은 감정을 상징하는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 감정을 초월하라는 의미죠. 항상 같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상승하며 견디기 힘든 감정을 극복하고 억압하는 감정을 없애고 희조에게 감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녀의 티셔츠에 적힌 숫자는 그녀가 현재 진행 중인 플레이 실행 횟수를 나타냅니다. 줄거리는 좋았지만 늘 그렇듯 연출은 아쉬웠어요. 거의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건 대부분 지루할 수밖에 없죠. 장면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해서 흥미롭게 만들었어야 했어요. 이 영화 정말 좋았어요. 꼭 봐야 할 영화예요. 전반부는 긴장감이 넘쳤고 그 여주인공이 깨어나는데 셔츠에 숫자가 적혀있고 이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만약 한 번 반복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가정하면 인공지능이 그날을 58년 동안 되풀이하는 셈이죠.
여주인공이 그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장면은 그녀가 다치기 전부터 모델이 될 계획이었음을 보여줘요. 10점 만점에 9점. 멋진 영화. 제게는 볼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딱히 헷갈리지 않았어요. 아마 전에 소스코드 영화를 봐서 그런가 봐요. 이 영화도 좋긴 한데 좀 복잡하긴 하네요. 영상미는 좋았는데 결말은 별로였어요. 거대한 원반형 우주선이 파도에 휩쓸린 주인공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장면은 정말 멋집니다. 극장에서 돈을 내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인류 생존이라는 클리셰보다는 재앙적인 생태계 파괴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봤어요. 거대한 파도 장면은 정말 실망시키지 않았네요. 스토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전개가 정말 느려서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면 여러 가지가 명확해져요. 이해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복잡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멋진 영화였습니다. 이건 크리스토퍼 놀란 수준의 충격적인 영화였어. 전혀 예상 못했던 볼만한 가치가 있었어. 난 내가 원했던 것처럼 진부한 결말이 아니라 뭔가 색다른 걸 원했기에 이 영화가 좋았어. 이 영화 정말 좋았는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 왜 안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꽤 괜찮네요. 그리고 혹시 인터스텔라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녀의 티셔츠에 적힌 숫자가 자주 바뀌는 게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대홍수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 재난영화들은 항상 인간 본성을 담을 때 재난영화의 껍데기를 쓰고 생존자 캠프는 흰눈의 늑대, 처녀 아이, 이기적인 중년 삼촌 같은 가면 쓴 NPC를 항상 새롭게 등장시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며 다음에는 특수효과와 줄거리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영화에서는 인류가 모두 멸종한 상태이고 남은 것은 인간의 몸과 훈련된 감정 체계뿐이다. 이 재난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합니다. 처음 3분의 1은 SF 영화에서 짜증나고 마지막 3분의 2는 깊이 감동받는다. 영화를 30분보다 중단한 인기 댓글을 봤지만 아쉽게도 더우바는 영화를 끝까지 본 댓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장편 영화 본질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거대한 재난과 홍수는 감정을 상징하며 AI가 감정을 가질 때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즉 인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AI가 어떻게 사랑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구로 돌아가 미래의 물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괜찮은 재난영화를 봤어요. 그냥 평범한 재난영화인 줄 알았어요. 홍수가 쏟아지는 아파트죠. 이건 정말 판타지 장면이에요. 이 영화는 저에게 꿈을 줬지만 저는 여전히 시나리오 작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여기서 AI 인공 감정을 발견했어요. 아들은 분명히 인공인간이었고 그 다음에는 파괴해야 할 인간이었으며 홍수가 발생한 날은 무한한 순환이었고 정말 끝없는 배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주인공 영화 마녀를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어머니를 연기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큰 위화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꽤 창의적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30분만 보고 급히 별점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사려 깊은 분들은 댓글을 달기 전에 모두 보시길 권합니다. 보고 나서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AI가 당신에게 사랑을 만들어내고 당신을 대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신중히 생각되지 않나요?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재난영화라고 생각했고 중반부가 공상과학영화가 되었고 다음에는 재탄생 영화가 되었고 마침내 매트릭스로 이어졌습니다. 앞쪽에는 긴장감이 있고 중간에 있는 씬은 펼쳐지며 기본 논리가 모두 연결됩니다. 앞에 의문들도 하나씩 채워집니다.
단순히 한국판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르고 더 야심찹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시청 경험도 좋을 것이고 시청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실에서 공상과학, 신학으로 이어지는 이런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마음에 듭니다. 논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나온 질문이 떠오르네요. AI도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사실 그런 게 없지만 앞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항상 고집스럽게 무엇이 감정이고 무엇이 어머니이며 무엇이 사람인지 묻습니다. 인간의 코드는 실제로 어떤 것일까요? 이 영화에는 모든 게 다 있다. 무조건 보자. 특수효과가 너무 사실적이고 매우 디테일해 보이며 계단에서 거대한 파도가 찡찡이 밀려오는 장면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공상과학적 배경되는 인간 본성의 통찰이 있다. 생물학적 어머니는 아이를 버리지 않으며 그런 환경에서만 인간종은 가치 있고 인간 본성의 빛남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김다미는 연기가 정말 좋고 그녀의 연기는 정말 기분 좋았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연기는 밝다.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해. 결국 21,499회의 실험 끝에 여주인공의 모성 감정의식은 완벽하게 진화되었고 지구로 돌아가며 인간 자손을 키울 수 있었다. 가장 강한 곰 자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었고 인류의 미래는 밝았으며 지구 재건 계획도 실행되었다. 무서웠어. 저속한 종말론적 재난영화라고 생각했지만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의 핵심과 감정적 중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중후반에 이르러 이해가 되면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지지만 우주선이 우주를 떠나고 이야기는 마침내 지구로 향해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재난영화가 공상과학 영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빨리 마녀3를 촬영하세요. 꽤 창의적이네요. 쓸데없이 2시간 동안 지구를 옮기는 유랑지구보다 이 영화가 메시지나 퀄리티 면에서 100배 낫다. 이 영화는 메타버스 AI 학습 주제와 종교적 환생 이론을 통합하는데 매우 훌륭합니다. 전체 페이지에 있는 별 1점 부정 리뷰는 모두 의도적인 댓글, 감정적 표현, 논리적 사고 부족입니다. 이 작품은 예술적 요소가 매우 높아 한국 SF 영화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으며 SF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볼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영화가 올라오고 하루가 지나니 이 영화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올라오는 듯 합니다. 물론 해외 반응도 호불호는 뚜렷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불호는 이 영화의 내용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에서 결정된 듯 보이고 또 이 영화를 SF나 재난물로 생각하고 이 영화를 그것에 초점을 맞춰 봤다면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영화가 1위를 유지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